도대체 언제쯤 집을 나갈 거니? 그럴 거면 시집이라도 가던가. 내가 속이 터진다 터져. 한때 명문대를 입학해서 큰 기대를 걸었던 딸이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취직은커녕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데요. 그런 딸을 보며 한숨만 쉬고 있는 미국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유튜브나 보며 시간만 보내던 딸이 한국에 갔다 오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던 그녀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사는 55세 로라입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오면서 남편과 함께 우리 하나뿐인 딸 케이트를 정성껏 키웠어요. 케이트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였죠. 학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고 부모로서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케이트가 명문대 정치학과에 합격했을 때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딸의 삶이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거든요. 케이트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그게 잘 안 되더군요. 이상하게 서류는 잘 통과되는데 면접만 보러 가면 번번이 탈락을 했어요. 이번에도 면접을 보러 갔다 온 케이트는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엄마 나 이번에도 불합격이래요.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저는 다음에는 잘 될 거라고 위로했죠. 그런데 케이트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정치 관련 일이 그냥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케이트는 제가 원하는 기대 속에서 스스로를 억지로 밀어붙이며 살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점점 지쳐갔고 결국 취업 준비를 하면서 터져버린 거였습니다. 그 후 케이트는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유튜브를 보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케이트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만 나왔어요. 어느 날 저녁 케이트가 갑자기 저에게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솔직히 딸이 오랜만에 먼저 말을 걸어와서 정말 기뻤어요. 이제 정신을 차렸나 싶었죠. 그런데 케이트는 유튜브를 틀어주며 한국인 헤어스타일링 영상인데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유튜브만 보고 있었다니 저는 솔직히 좀 화가 났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취업을 하기 싫으면 시집이라도 가라고. 그러자 케이트는 울먹이며 정치 관련 일은 쳐다보기도 싫다고 해요. 저는 헤어스타일링이 너무 좋아요. 사실 정치 공부보다 이게 훨씬 더 재미있어요. 평소 패션과 뷰티에 관심은 많았지만 다른 헤어스타일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간단히 드라이하거나 대충 묶는 정도로만 하고 다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딸은 우연히 한국 헤어스타일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클릭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했죠. 영상 속에서는 한국의 유명 헤어 디자이너가 등장해 뻣뻣한 머리를 윤기나게 연출하는 법, 고데기 없이 C컬과 S컬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법, 앞머리 볼륨을 살리는 작은 팁 등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여성 모델의 머리는 마치 아이돌처럼 자연스럽고 세련된 스타일로 변신을 하는데 저도 그만 입이 떡 벌린 채 영상에 빨려 들어갔어요. 한국 사람들은 헤어스타일을 엄청 자연스럽고도 다양하게 하면서도 너무 예쁘더군요. 딸의 반짝이는 눈을 보는 순간 차마 더 이상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케이트는 그날부터 유튜브 속 한국 헤어스타일링 콘텐츠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영상 속 뷰티 유튜버가 가르치는 여러 종류의 팁을 따라서 머리를 묶는 등 하루 종일 연구하며 영상을 반복해서 보더군요. 심지어 밖으로 나가지도 않던 애가 갑자기 직접 뉴욕에 있는 한국 헤어숍에 간다는 거예요. K-뷰티에 관심이 많아진 딸은 직접 한국 스타일을 받고 싶다는 거였죠. 그동안 자신이 왜 이런 걸 몰랐다며 자책하는 케이트의 눈빛은 오랜만에 반짝이고 있었죠. 머리를 자르고 전문 스타일링을 받고 온 딸은 제가 봐도 아이돌 같아 보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뭐 이쁘긴 하네. 하지만 내색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케이트가 온라인으로 한국 제품을 사기 시작했죠. 뿌리 볼륨을 살리는 픽서, 열보호 스프레이, 윤기나는 헤어 오일,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헤어롤 등 한국 스타일링 유튜버들이 강력 추천하는 제품들을 모조리 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헤어스타일링에 푹 빠져있던 케이트는 폭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애가 글쎄 한국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무심코 듣다가 깜짝 놀랐지 뭐예요.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해본 것을 직접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헤어 제품도 써보고 스타일링도 배우고 싶어요. 메이크업도 같이.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가 왜 한국까지 가야 하는데? 지금 너에게는 당장 취업이 더 중요한 거야. 대학 졸업 후 방황하던 딸이 이제는 동양의 작은 나라에 가겠다고 하니 기가 막혔죠. 너 한국이 얼마나 먼 나라인지 아니? 그리고 뷰티. 그건 그냥 네가 잠깐 흥미를 느끼는 것뿐이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케이트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더군요. 아니에요. 저는 이게 진심이에요. 여기서 계속 방황하며 시간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내가 원하는 걸 찾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케이트는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달라고 했고, 저는 왜 그런 터무니없는 결정을 했냐고 화를 냈어요. 결국 서로 감정이 풀리지 않은 채로 대화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케이트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요. 내가 한국에 가겠다는 말이 엄마한테 무책임하게 들렸을 거라는 거요. 이번만큼은 정말 해보고 싶다고 처음으로 진짜 흥미를 찾았다는 딸의 말은 망설임이 없더군요. 저는 잠시 가만히 케이트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었습니다. 혼자 낯선 나라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지,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끊이질 않았어요. 부모로서 당연한 감정이었겠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만큼은 딸이 진심으로 무언가를 시도해보려 한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출국하는 날, 저는 공항에서 케이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딸을 품에 안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걱정과 기대, 불안과 응원이 뒤섞여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케이트, 거기 가서 뭐든 열심히 배우고 와. 하지만 무엇보다도 꼭 안전해야 한다, 알았지? 케이트는 걱정 말라며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다면서 손을 잡아주더군요. 떠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그 경험이 딸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땐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한국으로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그동안 짧은 안부 메시지는 주고받았지만 긴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케이트에게서 처음으로 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정말 매일이 새로워요. 여긴 뷰티에 대해 엄청 진지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디테일이 많고 배우는 것마다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메시지를 읽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딸의 선택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었습니다. 단순히 헤어스타일 몇 가지를 배우겠다고 먼 타국까지 갔다니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일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케이트는 지금 무언가에 깊이 빠져들어 열정을 쏟고 있었어요. 과거 방 안에 틀어박혀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금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케이트는 곧바로 헤어스타일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기초적인 모발 관리부터 최신 트렌드 스타일링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정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다양한 헤어스타일링 기술을 익히는 것에 집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만의 헤어 문화가 가진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엄마, 여기는 단순히 머리를 꾸미는 게 아니라 모발 본연의 건강함을 가꾸는 게 더 중요하대요. 스타일링도 중요하지만 머릿결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과정 자체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준다고 해요. 이 철학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케이트의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딸이 정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케이트가 흥분한 목소리로 새로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두피 마사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머리카락이 건강해지고 심지어 두피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탈모 예방에도 효과가 있대요. 솔직히 말해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사지란 그저 피로를 풀기 위해 받는 것이라 생각했지. 두피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케이트는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며 이미 전문 두피관리센터에 예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케이트는 상담을 받으러 갔던 날의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상담사가 내 두피를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두피가 긴장하고 뻣뻣해져 있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머릿결이 푸석푸석해 보일 수 있다고요. 또 두피 근육이 뻣뻣하면 얼굴까지 영향을 미쳐서 자연스럽지 않은 라인이 생길 수도 있대요. 그런데 이걸 풀어주면 모발이 더 건강해지고 얼굴선도 한층 부드러워질 거래요. 케이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한 번쯤 경험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첫 두피 마사지 세션이 예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고 했어요. 마사지사가 손끝으로 두피의 근육과 혈점들을 꾹꾹 눌러가며 긴장을 풀어주는 과정인데 두피 속 깊은 곳까지 자극을 주는 치료 같은 느낌이었다네요. 엄마, 진짜 아팠어요. 두피를 누를 때마다 머리뼈까지 울릴 것 같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끝나고 나니까 머리가 훨씬 가벼워지고 두피가 숨을 쉬는 느낌이었어요. 케이트는 마사지 후 거울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의 세션만으로도 두피의 긴장이 풀리면서 모발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날 이후로 케이트는 정기적으로 두피 마사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발 건강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을 돕는다는 디톡스 마사지도 함께 병행하며 건강과 뷰티를 함께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두피 마사지는 단순히 머릿결을 좋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두피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몸 전체의 순환에도 영향을 준대요. 디톡스 마사지랑 같이 받으니까 몸이 한결 가볍고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어느 날 케이트는 전문가로부터 당신도 이 기술을 배우면 정말 잘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 한마디가 케이트는 지금까지는 단순히 마사지 서비스를 받는 것에서 만족했지만 그 말을 계기로 직접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케이트는 매일 새로운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헤어스타일 학원의 수업이 끝난 후에도 두피와 디톡스 마사지에 대해 따로 공부했고 배운 내용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며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보았어요. 케이트는 자신이 경험한 변화를 기록하고 싶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죠. 여러분, 두피 마사지 전후 사진이에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얼굴선까지 달라진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케이트가 올린 영상들은 점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딸의 채널에는 구독자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딸이 겪는 일이 단지 일시적인 흥미에 불과한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케이트에게 그게 정말로 너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의 눈빛은 너무 진지해서 더는 반대를 할 수가 없었죠. 케이트는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자신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링뿐만 아니라 두피 마사지의 철학에도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건강까지 챙겨주는 일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딸이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일에만 빠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일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물론 딸이 선택한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었지만 처음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한두 개의 경험이 딸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케이트가 한국에서 보내오는 소식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흥미로워졌습니다. 헤어스타일링부터 두피 마사지, 스킨케어까지 딸이 배우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제가 이제는 조금씩 그녀의 변화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갈등과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케이트에게서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여기 학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두피 마사지를 배워서 미국에 가면 정말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요. 저는 딸에게 마사지로
어떻게 미국에서 기회를 만들겠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솔직히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겠어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두피 마사지는 단순히 머리 피로를 풀어주는 정도의 서비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야. 두피 건강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모발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두피 긴장을 풀어주면 얼굴 라인에도 영향을 줘서 균형 잡힌 인상을 만들 수 있대. 그런데 이런 개념은 미국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긴가민가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딸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케이트와 통화를 하던 중 그녀가 큰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두피 마사지 수료증을 따고 싶어. 선생님이 내 실력이 좋고 손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셨어. 두피 마사지. 너 정말 그걸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니? 엄마, 난 이 일이 정말 좋아요. 단순히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사람들의 두피 건강을 개선하고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주는 과정이 너무 신기하고 보람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 앞섰죠. 과연 미국에서 이런 기술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또 딸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케이트는 두피 마사지 실습 과정을 위해 실제 고객들을 상대하기 시작했고, 학원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 고객들의 두피를 관리하며 점점 실력을 쌓아갔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 어떤 고객이 내 손을 잡고 정말 고맙다고 했어. 두피 긴장이 풀리고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는 거 있지? 저는 딸이 드디어 자신감을 찾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항상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외로움은 케이트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어느 날 딸은 제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실습 중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고객이 불편해하셨고 그것에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또 선생님도 너무 엄격하게 지적하셔서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고 했습니다. 딸의 흔들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케이트, 너 잘하고 있어.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저는 케이트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을 다시 잡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죠. 그날 밤 딸의 목소리에 담긴 외로움과 고민이 마음에 남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스스로 극복하고 해내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케이트는 두피 케어와 헤어 스타일링 실력을 인정받으며 학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과 동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마다 그녀의 자신감은 조금씩 쌓였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스스로 두피 케어와 헤어 스타일링을 결합한 아이템에 대하여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두피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마사지를 통해 건강한 머릿결을 가꾸고 그 위에 자연스럽고 세련된 스타일링을 연출하는 방식은 그녀만의 특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케이트는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 요즘 SNS에 내가 한 헤어 스타일링과 두피 케어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 특히 외국인 팔로워들이 나도 이런 관리를 받고 싶다고 댓글을 달고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딸이 걷고 있는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일이 점점 구체적인 기회로 연결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조금씩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어요. 저는 딸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야 할 때가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트가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케이트에게 이제 슬슬 돌아올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배운 것으로 미국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슬쩍 떠보았어요. 케이트는 잠시 조용해졌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아직은 좀 더 배우고 싶다더군요. 그리고 한국에서 조금만 더 경험을 쌓고 돌아가겠다며 부탁을 하더군요. 물론 저도 그 대답이 맞는 말이라는 건 알았지만 여전히 딸이 너무 멀리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하지 않았거든요. 부모로서 딸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대견했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트는 점점 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미국에 도입해서 자신의 샵을 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케이트는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돌아가면 두피 케어와 헤어 스타일링을 결합한 헤어샵을 열 거예요. 사람들이 두피 건강을 관리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케이트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과정을 마무리하며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보여준 열정과 성실함을 보며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명확한 목표가 되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케이트가 한국에서의 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다시 만난 그녀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피부는 맑고 빛났으며 갸름해진 얼굴과 반짝이는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딸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말없이 딸을 꼭 끌어안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딸의 결정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케이트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헤어스타일링과 두피 케어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뷰티샵을 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이걸 미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지 계획을 세워봤어. 케이트는 한국에서 배운 두피 케어 효과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먼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받은 관리 전후 사진, 두피 마사지의 원리와 장점, 한국의 뷰티 철학 등을 차근차근 정리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은 저에게 첫 번째 고객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엄마, 여기 누워보세요. 제가 배운 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두피 케어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딸의 진지한 눈빛과 열정이 느껴져 거부할 수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케이트의 첫 번째 두피 마사지 고객이 되었습니다. 케이트는 제 두피와 목 주위를 천천히 눌러가며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압통이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가벼워지면서 피로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 느낌도 좋았습니다. 엄마, 지금 목 주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두피도 건강해지고 머릿결도 더 윤기 있어질 거예요. 케이트의 말대로 몇 차례 관리를 받고 나니 두피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머릿결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통도 줄어들었고 몸 전체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케이트는 차근차근 자신의 뷰티샵을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두피 마사지와 헤어 스타일링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콘셉트를 홍보했고 샵의 인테리어도 한국의 뷰티샵처럼 따뜻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꾸몄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고객을 끌어모으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국 사람들은 아직 두피 케어가 뭔지 잘 몰라서 그런가 봐요. 낯설어하고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나면 더 주저하는 것 같아요. 케이트는 실망한 듯 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무료 체험 이벤트를 열어 사람들이 두피 마사지의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어요. 몇몇 용기 있는 고객들이 시도를 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내 두피가 정말 달라졌어요. 머리가 이렇게 가벼워질 줄은 몰랐어요. 고객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케이트의 샵을 방문한 고객들은 자신이 경험한 변화를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점차 그녀의 샵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케이트의 샵이 자리를 잡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유명한 뷰티 인플루언서가 샵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SNS에 케이트의 두피 케어와 헤어 스타일링에 대해 극찬하며 후기를 남겼고 이 게시물은 수천 번 공유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전문적인 두피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니. 두피가 건강해지면서 머릿결이 윤기 있어지고 전체적인 컨디션까지 좋아지는 기분이에요. 그날 이후 케이트의 샵은 예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샵을 찾는 고객들은 단순한 뷰티 스타일링보다는 내면의 건강을 찾게 되는 것에 감동했죠. 어느 날
한 고객이 케이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케이트, 당신 덕분에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케이트는 집에 돌아와 자신이 왜 일을 하고 싶었는지 이야기해줬죠. 엄마,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나 보람 있는 일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방황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지 못해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케이트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의 샵은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뷰티샵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미국 전역에 한국식 뷰티 철학을 전하고 싶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더 배울 것도 많고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케이트, 너 정말 자랑스러워. 네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네가 진정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법이었구나. 이제 케이트의 샵은 예약을 잡기 위해 몇 주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딸은 여전히 처음 한국에서 배웠던 열정과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처음엔 한국에서 배운다는 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그녀를 얼마나 성장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를요. 딸아, 내가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걸 보니 내가 너를 믿지 못했던 게 미안하구나. 그리고 정말 고맙다. 네가 내 딸이라서. 고마워 엄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결국 엄마 덕분이야. 제 딸은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전하는 빛나는 헤어 스타일리스트이자 두피 마사지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만들어갈 더 큰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혹시라도 지금 주위에 삶의 고민이나 갈림길이 있다면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들어보는 거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